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울트라 셀프라는 책입니다. 이리엘 지음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울트라 셀프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더 편안해지도록 고안된 개념으로 자기 자신과 싸워 자기를 뛰어넘는 사람들을 울트라 셀프라 부릅니다. 운명과 본능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공을 쟁취한 사람들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하곤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될까 하고요.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라는 엄청난 투자금이 있습니다. 이 투자금을 가지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할 기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월가의 투자 손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오늘 당장 다시 0원으로 시작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상으로 몸이 망가진 운동선수도 금방 회복해 다시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헬렌 켈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결론이 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행동과 선택을 하게 만드는 오래된 사고방식과 신념은 인생 전반에 걸쳐 구조화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생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왜 누군가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할 실마리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깃든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지금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자각이라고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넘어 현실 속 진짜 나의 현 주소를 읽어야 합니다. 자각하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삶을 미리 그려놓고 그것만 생각하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초집중해서 살아야 합니다. 설령 지금은 그저 최저 시급을 받으며 맥도날드에서 일하더라도 자신의 미래는 맥도날드와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오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배운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남과 다른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삶이 있음에도 현실을 비관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목표에 집중하고 그것을 쟁취하려면 그날 그날의 감정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팔굽혀펴기 100개가 목표라고 가정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 한다는 마음만 있으면 정말로 어떻게든 하게 됩니다. 딱 한 번만 하면 그 다음 주에 자신의 몸은 팔굽혀펴기 100개를 할 수 있는 몸으로 단련됩니다. 팔굽혀펴기 100개를 다 하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하게 됩니다. 몇 시간이 걸리든 오늘 안에 해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결국 해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만약 팔굽혀펴기가 아니라 월 500만 원의 수입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한 번이라도 뛰어넘은 사람은 다음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비교의 덫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감정을 넘어서기 힘듭니다. 상대방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물건은 핑크빛으로 보이고 싫어하는 것은 흑빛으로 보입니다. 어떤 과목을 잘하려면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 감정의 이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인간에게 감정이란 만물의 척도나 다름없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면 숨소리까지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자기 개발을 실천해도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까닭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감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모르는 것은 시작점을 찾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가 빠진 개발이 됩니다. 어떤 회사원은 매일 아침 울리는 알람의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5분 단위로 다시 깨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다가 출근합니다. 감정적으로 유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비단 아침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알람과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똑같은 감정으로 반응하고 상처받기를 반복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인생에도 일맥상통합니다. 돈, 성공에 대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감정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바뀌지 않으니 비슷한 사고 과정을 반복합니다. 말과 생각이 계속 충돌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감정은 성격이 됩니다. 나를 바꾸고 싶다 또는 운명을 바꾸고 싶다라는 말은 성격을 바꾸고 싶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노화란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같은 감정을 느낄 때 찾아옵니다. 자신이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배운 것을 평생 반복하면서 늙어 죽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그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반복되는 나쁜 감정을 찾아 송두리째 뽑아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성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차별점만 찾느라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성공이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그들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과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에 집중하자 그토록 찾던 답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기준점 삼아 매일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진리였습니다. 사업가가 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고집하는 사람은 특발성을 띤 질병을 갖게 되며 이는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곧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와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를 조금 더 최적화해야 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울트라 셀프입니다. 나를 분자 단위로 쪼개면 가장 순도 높은 순수한 자신, 울트라 셀프가 됩니다. 성공법은 바로 울트라 셀프에 내려받아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부를 물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한 방법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부자의 돈 버는 법 강의를 듣고 나도 부자가 되면 되겠네. 나도 저 사람처럼 공부하면
어떤 시험이든 통과하겠네. 책 한 권이라도 저 사람처럼 읽어서 더 똑똑해야지. 이번엔 헬스장이라도 가서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야. 이렇게 다부진 각오를 해보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시작하더라도 그만두어야 할 이유를 기어코 찾습니다. 결국 또 한 번의 포기 경험을 쌓습니다. 이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더욱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는 신념을 갖지 않아서입니다. 신념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고로 내가 평소 누구의 말을 듣는지, 어떤 종류의 말을 계속 생각하는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혹자는 자존감이 낮아서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신념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마음속 깊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신념에 담긴 포기하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자신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세상 물정과 규칙을 너무 잘 알아도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게 만든 베타파가 자신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관객처럼 뒤에서 눈팅만 하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시작하고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달랐던 것일까요? 자기 통제, 실행력, 높은 자존감 등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신념으로 귀결됩니다.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굳게 믿었던 대로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행동하기에 앞서 먼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그리면서 목표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어 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내면에 깊게 심어야 할 좋은 신념입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내 유명 기업 총수의 운전기사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뒤 마지막으로 운전하던 날 그는 용기를 내어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회장님, 부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회장은 한참을 고심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되는 생각을 계속하세요. 라고요. 회장의 말을 풀이하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 버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집중력이 약하거나 지능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철이 덜 들었거나 일머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성공은 그런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성공에 대해 충분히 몰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암시, 시각화, 확언 등을 통해 생각의 방향을 목표에 맞췄습니다. 무신론자가 신은 없다라는 신념으로 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스스로 부정했던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 하나로 목표에 도달할 상태를 스스로 만듭니다. 내게 어떤 재능을 주었는지 신에게 따져봐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이가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겨우 살아남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연명하는 수준에서만 자기 능력을 적당히 세상에 맞추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능력을 알아도 어디에 사용할지를 모르거나 그냥 썩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화려하고 도드라진 완성형에 가까운 사람을 보면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를 정당화하려는 확언을 하게 되고
이를 진리처럼 믿습니다.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 라고요. 물론 자신의 능력을 알아가고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고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일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자신 내면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돈으로 환산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유대인은 자녀에게 돈 버는 법을 철저하게 교육합니다. 자녀가 풍족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가치를 창출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도둑으로 만드는 일과 같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울트라 셀프는 진짜 나라고 생각했던 어제의 나를 뛰어넘어 스스로 속박한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말합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심은 씨앗에서 파생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움직이는 다양한 지식과 이론 그리고 진리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취사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간은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면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여긴 비루한 인생조차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듣게 되는 기적의 소식, 노숙자가 대부호가 되었다든지 월급쟁이가 건물주가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 내면의 세계를 탐구해 진리의 정상에 오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모든 산이 극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면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져 행동마저 달라집니다. 이는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말입니다. 명상으로 감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에 대한 내적 느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또는 맞아. 듣고 보니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두 반응이 불러올 결말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두 반응이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킬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22살이 젊어졌다고 말했을 때 진짜 그것을 사실처럼 느끼고 행동한 사람들의 결말이 극적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현실과 공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가 상상에서만 가능한 일을 현실에서 나타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느낌을 달리 해줘야 합니다. 이는 명상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명상에 답이 있습니다. 명상은 친숙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과 친숙해질 것인지는 당신이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짝 쫓으며 가까워질 것인지는 명상으로 가능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도 아무 생각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울트라 셀프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원해야 하며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가 되는 3분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토니 로빈스 지음, 도이진 옮김, RH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고 싶어 아껴 쓰고
투자도 하지만 정작 이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무엇보다 부자 마인드를 갖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은 365가지 사소한 실천을 통해 부자 마인드의 첫 단추를 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하루 3분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과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 지침을 제시하여 부자들의 생각법을 익힐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방법을 익히고 기회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부와 성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와 성공으로 가는 길.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공식을 사용한다. 무엇을 원하든 당신이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다음 4단계를 활용하라. 최고의 성공 공식 1. 원하는 것을 분명히 정하기. 정확함, 명확함이 생명이다. 2. 실행하기. 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3.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잘못된 것을 계속하여 에너지 쏟을 필요는 없다. 4.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접근 방법을 바꾸기. 유연성과 융통성은 새로운 접근법과 결과를 만들어낼 힘을 준다. 돈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생각 버리기. 보통 자기 태만 뒤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숨어 있다. 이 감정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성공과 즐거움을 제한해 버린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에게는 그럴 만한 지성과 독창성이 있다. 하지만 복합적인 감정은 그들의 발목을 잡아챈다. 부자가 되면 더 여유롭고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돈의 가치를 낭비, 경박함, 탐욕과 연관지어 생각한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분명 복합적인 감정 때문이다. 목표 달성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성취감을 떠올리면서도 그에 따르는 수고와 고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다. 발목을 붙잡는 복합적인 감정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자. 매일매일 나아질 것이다. 인생에서 진정한 안도감을 주는 것은 매일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나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매일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다른 성공과 부로 안내하는 질문. 좋은 질문이 좋은 삶을 만든다. 비즈니스는 의사결정자가 제품 라인, 시장, 판매 전략에 대해 올바른 질문을 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인간관계는 어느 부분에 잠재된 갈등이 있고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바르게 질문할 때 잘 유지된다. 지역 공동체는 리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올바른 질문을 던질 때 발전한다. 삶에서 개선을 원하는 각 영역마다 해법을 제시해 주는 질문들이 있다. 이런 질문들은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다른 성공과 부로 안내해 줄 것이다. 지금 스스로 삶의 질, 헌신, 희생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가?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질문은 관심의 초점을 옮겨 우리의 감정 상태도 변화시킨다. 살아오면서 마주했던 빛나는 소중한 추억에
초점을 맞추면 곧바로 행복감에 젖어들지 않을까. 처음 집을 장만하여 이사하던 날,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 하늘의 별도 쏠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을 선사해 준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순간들 말이다.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 삶은 얼마나 멋진가? 와 같은 질문은 우리를 그런 순간으로 안내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삶을 기분 좋게 느끼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더 헌신할 수 있게 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 마음을 키워야 하는데요. 부자 마음 1. 사랑과 배려. 사랑과 배려의 감정을 키워라. 만일 누군가 상처를 받았거나 분노로 가득 차 찾아온다면 사랑과 배려로 그를 대해보자. 상대의 감정 상태는 바로 바뀔 것이고 긴장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부자 마음 2. 감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기르자. 이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감정보다 존귀한 감정이며 우리의 삶을 북돋아주는 감정이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부자 마음 3. 호기심. 호기심을 키우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발전하길 원한다면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에 궁금증을 가지자. 호기심이 풍부한 사람은 결코 지루할 틈이 없다. 삶 전체가 끝없는 배움의 장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런 자세로 사는 이들이 더 많은 기회, 부와 성공의 가능성을 포착하기 마련이다. 부자 마음 4. 열정. 흥분과 열정을 키우자. 흥분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멋진 기회로 바꿀 수 있고 그 어떤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내 신체적 행동의 변화로 열정을 불붙여 보자. 좀 더 빠르고 분명하게 말하고 생생하게 상상해보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직접 움직여 보자. 부자 마음 5. 결단력. 결단력은 그냥 무작정 해가는 것과 정광석화와 같이 해내는 것의 차이를 만든다. 그냥 무작정 밀어붙여서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강인한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모든 성공과 부도 결국 여기서 시작된다. 부자 마음 6. 유연성. 유연성을 기르자. 자신의 방식을 바꿀 줄 아는 유연성은 성공과 부를 보장하는 태도다. 사실 모든 행동 신호는 한마디로 좀 더 유연해지라는 메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다 보면 분명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규칙 안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일에 부여하는 의미, 행동은 장기적으로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을 결정할 뿐 아니라 행복의 수준도 결정할 것이다. 부자 마음 7. 자신감. 끊임없이 자신감을 느껴보자. 어떤 것이든 성공적으로 마친 적이 있다면 충분히 다시 해낼 수 있다. 또한 믿음이 있다면 경험한 적 없는 낯선 환경이나 상황에 부딪혀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언젠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지 기대하며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을 상상하고 확신을 가지자. 부자 마음 8. 유쾌함. 유쾌함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을 더 즐겁게 해주며 주위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든다. 유쾌하다고 해서 지나친 낙관주의라거나 세상을 장밋빛 안경을 쓰고 바라보거나 도전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니다. 유쾌함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현명하다는 의미다. 즐거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산다면 인생의 그 어떤 시련이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용기 있게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즐거움, 긍정적인 기대는 매우 강력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부자 마음 9. 활력. 활력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무엇도 즐기기 어렵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비축된다고 믿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오히려 움직여야 에너지를 생성해낸다. 몸을 움직이면 산소가 혈관을 따라 흐르고 건강한 신체는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데 필요한 활기찬 감정을 만들어낸다. 부자 마음 10. 헌신. 헌신하려는 마음은 내가 아는 한 가장 풍요로운 감정이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다른 사람들과 깊이 교감했는지, 뜻깊은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선물했는지 등을 느끼는 것이다. 더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짧게 고민하고 길게 행동하기. 주위에 성공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보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같이 중심을 잃지 않고 확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가졌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것은 문제를 고민하는 데 주어진 시간의 10% 이상 쓰지 않기, 남은 90% 이상의 시간을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것이다. 너는 원래 그렇잖아 라는 말을 거부하라. 인생에서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주위 사람들은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만일 그들이 당신을 계속 예전과 같이 생각한다면 한때 나의 정체성을 구성했던 낡은 감정과 믿음을 다시 강요하는 등 사실상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너는 원래 그렇잖아 와 같은 말 등이 대표적이다. 내가 누구인지 정의할 수 있는 궁극의 힘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정체성을 밝히고 행동하고 공표해 보자. 베풀어야 오래간다. 관계를 지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다.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돈에 대한 이중적 잣대 버리기. 부를 창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념의 밑바탕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즉, 돈에 대한 가치관과 자기 믿음이 서로 갈등을 벌여서 부를 창출할 기회를 잃는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돈을 벌려면 뼈 빠지게 일해야 하며 돈이 사람을 타락시킨다고 생각한다. 또 부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부를 창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돈 버는 일이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지만 먼저 스스로가 내린 경제적인 결정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경제적 성공을 얻는 5가지 열쇠를 찾았다. 첫 번째 열쇠는 일의 가치 높이기로
불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최소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경제적 성공 열쇠 2. 아껴 쓰기. 부를 얻는 두 번째 열쇠는 부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출이 수입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남은 돈은 투자하는 것이다. 매우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리이지만 의외로 잘 지키지 못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경제적 성공 열쇠 3. 재투자하기. 저축은 중요한 목표지만 그 자체로는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부를 얻는 세 번째 열쇠는 부를 늘리는 것이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남은 돈은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자를 복리로 늘리기 위해 재투자하자. 얼마나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될지는 이전에 얻은 투자 수익을 쓰지 않고 재투자하려는 의지와 정비례한다. 열쇠 4. 불을 지키기. 타깃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불을 얻는 네 번째 열쇠는 불을 지키는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사실 돈이 없었을 때보다 더 불안함을 느낀다. 언제든 어떤 사건에 휘말려 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자. 열쇠 5. 불을 나누고 누리기. 너무 늦기 전에 경제적 자유를 누려라. 불을 얻는 다섯 번째 열쇠는 불을 즐기는 것이다. 주위에 보면 어느 정도 돈이 모일 때까지는 삶을 즐기는 것을 미뤄둔다. 그러나 돈을 벌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즐거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오래 지속할 수 없다. 가끔 깜짝 보너스로 자신에게 보상해 주자. 경제적 미래 관리하기. 지금부터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관리하자.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재검토하자.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이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보다 최소 10배는 가치를 높이겠다고 다짐하자. 급여의 최소 10%는 저축하고 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해 보자.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조언자를 찾아라. 가끔 자신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자.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공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맛보자. 누구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북돋아 줄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보자. 계획보다 실행하자.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굉장한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별거 아닌 일을 할 때에도 간단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얼마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의 영웅적 자질은 대부분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히 이어져 온 행동 뒤에 감춰져 있다. 부자가 되는 일은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